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 촬영 때문에 제가 일어나면 카메라에 안 잡히기 때문에 앉아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강의실에서 못 뵙고 이렇게 영상으로 뵐 수밖에 없는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배종이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은평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파발역 쪽에 이제 은평 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올해로 제가 53 됐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업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젊은 강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강감찬 복지관에서 기타와 드럼 그리고 젬베를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처음 기타 강습 첫 시간인데요. 제가 선생님들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도에 의거해서 나아갈 텐데, 아마 기타를 어느 정도 쳐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이제 기타에 입문하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기타를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타를 함께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기타라는 것은 자주 만지면 만질수록 실력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저는 지금 소개를 보충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까지 SK텔레콤 대리점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일만 하다가 그때 이제 사업을 접고요. 약 한 5년, 6년 차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음악 관련 분야의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악기는 드럼이나 기타, 뭐 젬베 이런 악기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좀 접했던 악기들이라서 프로가 아니고 저는 아마추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능숙한 정도는 못 되지만 또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좀 배우고 익히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합주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같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타 첫 강의는요. 우선은 기타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라는 악기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생소하실 테니까요. 먼저 이 기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는 오베이션 스타일의 기타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일반적인 기타와는 조금 다른데 요거 스타일은 좀 오래된 스타일입니다. 기타는 보통 이제 컷 어웨이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기타도 있는데, 기타를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타를 준비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의 체형에 맞는 사이즈의 기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형은 좀 작으신데 너무 큰 기타를 만약에 준비를 하시면 그러면 기타를 치시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오래 못 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타를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껴보셔가지고 장착해 보셔가지고 편안한 자세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럴 여건이 안 된다 그러시면 일반적으로 여자 선생님들은 보통 남자 선생님들에 비해서 체형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작은 기타를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체형의 차이로 인해서 큰 기타를 오래 쓰시다 보면 기타 자체에 이렇게 원만한 그런 원활한 연주가 안 되기 때문에 흥미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비싼 기타는 처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타를 내가 좀 배워보겠다 해가지고 막 20-30만 원짜리, 30-40만 원짜리 이런 비싼 기타는 절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연습용으로 한 돈 10만 원 미만, 한 4-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기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새 거 필요 없습니다. 중고로만 장만하셔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시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를 보시면 줄이 6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맨 위에 있는 두꺼운 줄이 6번 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줄이 1번 줄입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6번 줄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줄은 네, 그리고 4번 줄은 네, 이렇게 위에 4번, 5번, 6번 줄을 보통 이제 베이스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스라는 악기가 별도로 있긴 한데 일반 통기타에서 이렇게 위에 4번, 5번, 6번 줄을 근음을 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줄, 2번 줄, 1번 줄. 네, 그래서 한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긁어보면 네,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저희는 쉽게 그냥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칸에 맞게 손가락을 짚는 것들을 흔히 이제 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음이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 해당하는 음이 있고 세 번째는 세 번째 해당하는 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을 몇 개를 손가락으로 짚어서 조합을 한 것을 코드라 그러거든요.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 말하는 코드 인사에 들어가는 코드와 동일한 맥락의 음입니다. 그리고 코드를 잡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들. 네, 이거는 이제 개방된 현이다 그래서 이게 줄현이죠. 개방현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그냥 간단하게 인지만 하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 아무래도 기타 줄을 조율을 해야지 즐겁게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줄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 조율을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선생님들도 스마트폰을 쓰실 텐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이제 조율기가 있죠. 그 조율기를 기타에 장착하셔서 아니면 그냥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걸 쓰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방식은 이제 귀로 들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네, 이 다섯 번째 칸에 보면은 다섯 번째 칸에 이게 이제 개방현 아까 말씀드렸는데 줄을 잡지 않고 치면 미입니다. 그러면 미, 파, 솔, 라, 네, 이 라, A 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밑에 5번 줄과 6번 줄의 소리가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 맨 위에 있는 그 줄의 음을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피아노에 있는 그 음을 쳐서 그 음에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조율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음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피아노 없이 그냥 귀로 소리를 듣고 맞추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기타 줄을 맞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귀로 들어서 지금 맞춰서 뭐 하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줄을 맞히시거나 이제 그게 좀 혹시 잘 모르시거나 불편하신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율기 가지고 계신 분은 조율기로 맞추셔가지고 일단 기타 줄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주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타에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카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 노래방에 가시면 노래를 하실 때 되게 이렇게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되게 음이 높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부르실 때 안 올라가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서도 기계 장비에 눌러가지고 음 높이를 맞추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기타에서도 이런 카포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 자기의 목소리에 맞게 키를 변경할 수 있는 용도로 쓰여지는 게 이 카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타 연습을 할 때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곡을 나는 내 목소리가 좀 높으니까 아니면 좀 낮으니까 내 목소리에 맞게끔 이걸 좀 조절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카포가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카포를 쓰지 않고 기타의 키 자체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쉬운 코드는 쉬운데 어려운 코드도 있기 때문에 카포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포를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꼽는지는 카포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선생님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 때 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C키로 잠깐 쳐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D키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D로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카포를 장착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D키가 되는 겁니다. 굳이 D를 잡지 않고 C를 잡아도 소리는 D의 음이 나게 됩니다. 이런 용도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혹시 쉽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나서 직접 이렇게 카포를 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오실 테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안 하겠죠. C, D, E, F, G, A, B,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는 외국 사람들은 C, 기타에서 C라고 합니다. C 코드가 이제 보통 기본 이제 도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타를 치기 위해서는 피아노도 마찬가지지만 온음과 반음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온음이라는 것은 피아노 건반에서 보면 이렇게 한 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C와 D, E, F, G, A, B, C 이제 이 구분에서 미, 파와 시, 도가 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타 코드를 한다 그러면 E, F와 B, C가 반음이다. 그러면 반음이라는 얘기는 반키. 이렇게 두 칸을 한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한 칸을 반키라 그러고요. 네, 요것에 대한 이해는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C, D, E, F 이 미파가 반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C, D, E, F 이 F는 E에서 F를 갈 때는 이제 그것은 두 칸이 아니라 한 칸이다. 마찬가지로 B, C도 반키이기 때문에 두 칸이 아니라 한 칸이다 라는 요 개념, 미파와 C도 EF와 BC가 반키다 요 개념을 일단 잘 가지고 계셔야 기타를 이제 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기타에 대한 어떤 기타줄 조율하는 방법과 그리고 키에 대한 도레미파 솔라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그 선생님들과 만나 뵐 때는
세 박자 노래를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생님들. 그럼 인사드립니다.